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암 치료 과정에서 영양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환자분, 보호자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질문을 받은 바로는 혹시 뭔가 잘못 먹어서 수술 후에 뭔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 회복에 뭔가 문제는 되지 않을까? 못 먹어서 체중이 너무 빠지니까 이거는 생활력이나 이런 모든 수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결국은 잘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먹지를 못하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단순히 먹지 못한다, 기운이 없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좀 실험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들이 제법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를 하자면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 항암 치료로 못 드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모든 치료 과정 중에 대부분의 소화기 암 환자들은 특히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체중이랑 근육이 같이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 영양불량 위험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심할 경우는 이제 치료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하면 수술 후에 회복을 촉진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완수할 수 있는 환자의 체력을 잘 유지를 시켜줄 수 있고 또 항암 치료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고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 관리는 치료 일부분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얘기하셨던 뭐 시술이나 수술, 항암 치료는 치료를 하면 사실 효과를 단기간에 어쩌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꾸준히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뭘 먹어서 금방 어떻게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꾸준히 좋은 식습관을 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 방법별로 식사 요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하신 분일 경우에는 퇴원 후에 대략 2주 정도는 식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앞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시술로 인한 궤양이나 또 주입 부분 유착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 과식을 하거나 빨리 많이 드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출혈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 들지 않은 수준으로 가볍게 여러 번 드시고요. 죽은 퇴원하고 짧으면 3일, 길면 한 일주일 정도는 죽을 잡숫도록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 밥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찬은 부드럽게 드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요즘은 커피예요, 커피. 커피를 드셔도 되냐 그러시는데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건 제한하지만 만약 드시고 싶다면 좀 연하게 하루에 한 반컵 정도는 드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의 해당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위절제 수술 후의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사 횟수나 간격, 섭취 방법, 그리고 식사량, 영양의 질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위 용적이 적어졌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하루 총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중간중간에 자주 드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이해도 하실 거예요. 하루에 자주 먹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면 늦잠 자서 또는 간식이 주정부리라 생각이 되니까 나는 원래 간식을 안 먹어. 식사만 그냥 하루 3번. 또는 자다 보니까 놓쳤어. 이러면서 식사 횟수가
간식까지 이렇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게 누적이 되면 부족한 칼로리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게 뒤늦게 환자분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잘 드시기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처음부터 이거를 잘 계획을 해서 시간밥을 드시는 거죠.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여러 번 해도 좋고, 식사가 부담스러우면 간식의 형태로 간단하게 보충을 해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체력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타임테이블을 좀 만들어 놓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환자분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 초기에는 저는 조금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시죠? 조금 덜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덜 먹는다는 건 뭘까? 포만감 느끼지 않을 정도? 무조건 적게만 먹으면 되나? 먹을 수 있으면 좀 더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만 좀 강조를 하자면 수술하고 한 초기, 보통 한 달 정도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전한 양으로 대신 여러 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이제 한 자리에서 조금 먹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잘 골라서 드시면 좋겠죠.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양을 서서히 늘려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본인 소화 상태에 따라서 조금 적응해 나가시는 방법이 이때는 필요하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지금 몇 그램 정도, 어느 정도 먹으면 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기간별로 조금 나눠서 그램수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수술한 직후, 초기 이제 수술하시고 다음 날부터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한 3일에서 한 4일이 돼야 이제 가스가 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연습하는 기간으로 조금씩 대략 교과서에는 한 50g, 100g 정도를 한 번에 먹으면 적당할 거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한 2주 후, 수술하시고 한 3주 정도까지는 한 끼에 먹는 양이 대략 한 150g에서 200g 정도까지는 가능해지시더라고요. 기억하기 좋게 한 종이컵 정도의 내가 먹는 양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그 종이컵 분량을 한 6번 정도 드신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식사량을 점차 늘리고 안정적으로 식사량을 아마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꽤 많이 평소량의 적게는 한 50%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요. 많게는 한 7, 80% 이상 회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전보다는 100%는 못 드신다고 이제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럼 결국은 양이 적으면은 칼로리도 적을 테고 단백질 섭취량도 적을 테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초기 1년 동안 체중이 급속히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 한 2, 3년 되면 조금씩 회복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육량의 변화는 1년, 2년, 3년 계속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생존율과 면역력 전반적인 거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체중이 초반에 너무 빠지면 나중에는 좀 회복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씩 자주 칼로리가 너무 놓쳐지지 않게끔 계획적으로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단백질 얘기는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보통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이제 성인 남성, 여성 비슷합니다. 필요량은 70g에서 100g이에요. 요거는 이제 중량이 아니라 그냥 단백질,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입니다. 보통 이게 체중 1kg당 1에서 1.5g 정도로 환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식사량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를 만족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두부, 콩 이런 종류 중 한 가지는 꼭 드셔야 되는데 목표는 본인 요즘 핸드폰 그게 있죠. 그 정도 항정 토막 정도씩은 매 끼 반찬으로 잡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드시는 간식 중에서도 단백질이 좀 풍부한 간식, 그런 간식들을 골라주는 게 한 가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유하는 간식 종류,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칼로리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잠깐 보시면요. 그 영양음료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거 한 200ml 정도는 한 단백질 8g, 달걀 하나랑 연두부 작은 거 한 모랑 거의 단백질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양음료는 칼로리가 월등하게 좀 높아서 이왕이면은 단백질과 칼로리가 더 동시에 충분히 포함된 영양음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이고요. 특히 항암 치료를 하실 예정에 있으시거나 치료하시는 중이신 분들, 그리고 위 전체 절제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섭취량이 더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섭취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삶은 계란, 연두부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유제품 정도도 뭐 설사가 나지만 않는다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과나 뭐 다른 과일 종류는요, 단백질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식을 하루에 3번, 4번 하는 중에 2-3번을 과일로 드신다면 단백질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좀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요거트나 우유랑 같이 드시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건데 앞에 설명이 많이 됐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이제 빨리 먹었을 때 뭐 달게 먹었을 때 뭐 이런 얘기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겁먹진 않으셔도 되는데 영양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소장으로 빨리 음식이 내려가는 현상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더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불량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 증상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환자분 중에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나빠진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식사 방법 골고루 잘 챙겨서 꼭꼭 씹어 드시는 거 꼭 명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도중에 물을 좀 제한하고 식사 전후로 한 30분 간격으로 물을 따로 드시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한 1-2년 지나면 갈비탕, 사골국 이렇게 많이 말아서 드시던데 말아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는 소린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식사량도 줄어들고 물도 제대로 보충을 해서 드시지 않으면 탈수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이게 몸이 완벽하게 임상적으로 탈수해요 하지 않는 그런 이게 약간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그러죠. 탈수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의 그룹이 이제 소화기관 암 수술하고 물 제대로 안 드시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 최소 1리터 정도는 먹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초반에는 도달을 못 하시겠지만 한 2달, 석 달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드셔서 조금씩 자주 먹는 물을 챙겨 먹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면 정말 컨디션 유지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환자분들 나타난 증상들이 사실은 병 때문에 또는 수술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물을 안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꼬박꼬박 챙겨 주시고 그 이후에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랑 반드시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술 후에는 뭐 특정 식품들을 좀 제한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뭐 찰떡이나 이런 거는 제가 드셔도 된다 굳이 얘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문제는 이런 채소 종류인데요. 왜 채소에 대한 고민이 많으냐? 결국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이제 위암 재발이나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채소를 못 먹게 하는 거랑 조금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고청숙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꼭꼭 씹어서 잘 드실 수 있는 분은 골고루 드셔야 된다.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다양하게 드시되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서 좀 잘라서 드시거나 한 번에 너무 그 계절이 있잖아요. 시래기 같으면 요즘 겨울이 계절이잖아요. 막 몰아쳐서 한 번에 여러 번 드시거나 그렇지는 않도록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은 이제 장폐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장폐색의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감철에는 병동에 감 드시고 장이 뭐가 이렇게 막혀서 오시는 분이 좀 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스째 사시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드시는 거는 괜찮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계절에 홍시를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었어요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부분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나고 소화력에 문제가 없고 먹는 방법이 아주 익숙해진 경우에는 요것들도 좀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만 감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장폐색이 반복이 되거나 이제 수시로 뭐가 배가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 후에는 아까 수술 방법 때문에 십이지장을 안 거치고 음식물이 바로 소장으로 떨어지니까 철분이라든가 뭐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2 자체는 아예 분비가 안 되고요.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흡수가 좀 덜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고 조금이라도 챙겨서 드셔주신다면 흡수율이 10% 20%라도 조금 더 올려줄 수는 있으니까 고기라든가 등푸른 생선, 뭐 굴, 조개류, 유제품 그리고 그 해조류, 진한 푸른 채소들 이런 것들도 흡수율은 낮지만 칼슘이 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니까 드실 수만 있으면 조금씩은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 연어, 달걀 노른자, 말린 버섯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이제 식사요법인데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심리적인 그런 걱정, 우울감, 그리고 약간 속이 그냥 좋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섭취를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충분한 열량이랑 단백질 섭취가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 항암에 좋은 음식보다는 환자가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을 잘 선택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 소화기 계통 암이기 때문에 소화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 치료하시는 분보다는. 그래서 한 번에 가득 먹는 것보다는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조금씩 식사 횟수를 좀 나눠 보십시오.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어서 열량을 보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단백질이랑 물은 평소보다도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더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됩니다. 고기나 생선은 한 끼에 한두 토막씩 아까 핸드폰 크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환자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지만 환자라서 유난히 더 못 먹게 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나치지 않으면 적당량은 허용하시고 있고요. 이제 잘 먹이기 위해서 허용을 하는 거죠. 외식이나 가벼운 산책 이런 거를 일상생활을 좀 같이 하시면 식욕을 돋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설사가 날 때는 제가
권유를 드렸던 유제품 이런 간식은 잠시 중단을 하시고 바나나 이렇게 후숙이 잘 된 거죠.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나 아니면 삶은 감자로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설사로 빠져나가는 전해질 좀 보충을 하실 수가 있고 변의 이게 수분을 조금 더 잡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최종 목표는 이제 위암이 재발하지 않는 거 또는 예방을 하는 걸 텐데요. 이제 식생활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국제암예방연구기금이랑 미국 암예방연구협회에서 이제 권고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은 위암이랑 좀 연관이 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짜지 않게 그리고 음식 타지 않게 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핵심이겠고요. 그 외에는 건강한 일반인들 식사 구성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더 좋고 체중은 본인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이건 이제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결국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균형 잡힌 식사는 일단 주식은 이제 수술하고는 죽부터 시작하시겠지만 점차 소화만 괜찮으면 쌀밥, 잡곡밥, 통곡물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백질 반찬 몇 개 한 가지 이상은 꼭 드셔주시는 거. 그리고 채소는 다양한이라는 건 무지개 색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로 여러 가지 채소를 한 끼에 한 가지, 두 가지, 한 접시, 두 접시 정도는 꼭꼭 씹어서 드셔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간식은 사실 식사에서 얻기에 조금 부족한 영양소들을 간식으로 보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한식에서는 칼슘이 좀 부족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유제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보충해서 이제 과일을 제철 과일을 위주로 해서 드시면 좋고요. 이제 견과류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이제 붉은 고기, 고기가 암에 좋지 않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만은 붉은 고기랑 좀 연관이 되는 몇 가지 암은 있습니다. 근데 위암하고는 아직은 사실 크게 연관관계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드시는데 조금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자.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냐? 일주일에 반 근 또는 한 근 조금 안 되게 그걸 이제 일주일에 여러 날로 나눠 드시면 좋겠죠. 몰아 먹는 것보다는 나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고기 중에 고기를 가공해서 나온 거 있죠. 햄이나 베이컨, 소시지 이런 가공 육류는 암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거의 모든 암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이제 조리 방법은 살코기 위주로 잘 타지 않게 잘 구워서 조리하시면 좋고 드실 때는 쌈이나 샐러드, 야채 무침이랑 같이 드시면 더 고기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핍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양소들인데 일부 단독 영양제는 요즘 시중에 고용량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고용량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이제 필요할 때는 담당 의료진이랑 좀 상의를 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 초기에 수술하고 나가서 바로 이게 부족한 걸 아니까 영양제를 꼭 오히려 더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결국은 그 큰 알약을 넘길 때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힘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대체로 환자용 식품, 아까 앞에서 얘기드린 영양음료라는 것들이 비타민, 칼슘, 무기질 이런 것들이 16가지 이상씩 굉장히 고르게 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품으로 조금 보충을 하고 조금 더 넘기는 거, 소화력 좀 더 좋아지시면 알약 형태 교수님 처방해 주시는 걸로 잡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채소즙 농축액은 사실 특별히 권장할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갈아서 먹는다고 소화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뭐 브로콜리를, 양배추를 꼭 먹어야지 위암이 낫는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특히 수술 초기는 더 그렇겠죠. 복통, 설사 뭐 이런 걸로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시중의 즙이나 엑기스는 정말 세월에 따라서 질문들이 다 달라요. 이번 시기에는 무슨 즙,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즙을 질문하실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유행식품이라는 거죠. 네, 음식은 사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음식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음식입니다. 잘못 드시면 혹시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나는 치료가 다 끝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완전히 금지는 아닙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본인 소화 상태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선회나 날 음식, 삭힌 음식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십니다. 결국은 수술 후에 또는 치료 후에 면역력이나 소화 기능이 관건인데요. 수술 직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되게 이제 명확하게 뭐 석 달, 6개월 정해지진 않았지만 회복기로 접어드는 시점이 되고, 제법 먹는 양이 많이 좋아지면 잘 판단해서 기름이 좀 적은 흰살 생선류의 뭐 초밥은 또는 회는 좀 소량은 드셔보실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좀 신선한 거냐는 개개인별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항암 치료는 치료 중에는 생선회를 잘 못 잡수게 하죠. 치료 종료를 하고 바로 면역이 또 확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두 달 정도 거쳐서 천천히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된 시점으로 보셔서 이제 한 종료 후에 한두 달 지난 후에는 조금 드셔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먹는 방법은 지키셔야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된다. 요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인데요. 밀가루 음식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위암 발생과의 관계는 좀 불분명한데, 이제 빵의 재료나 면의 굵기에 따라서 우리 수술하신 분들은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일단 빵은 보들보들해서 먹었지만 이게 소화액이랑 좀 섞이면 약간 뿔 수가 있거든요. 뿔면서 내려가다가 조금 덜 내려가고 불편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초기에는 많이 드시는 거는 뭐든 안 되겠지만 밀가루 음식, 부드러운 빵 역시도 많이들 부드럽다 하고 계속 드시지 마시고 소량으로 드셔야 됩니다. 소면보다는 칼국수나 우동면은 좀 단단하잖아요. 또 뭉쳐졌고요. 요거는 정말 잘 씹으셔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한두 달 내는 이런 칼국수나 우동면은 별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많은 빵들, 요즘 앙버터빵, 크림빵 이런 것들은 소화가 더 불편합니다.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빵 중에서도 도너츠, 위에 초콜릿이 발라지고 요즘 설탕이 뿌려진 빵도 있죠. 요거는 덤핑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사실 밥은 먹기 싫은데 국수 또는 빵은 그래도 곧잘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영양 보충에 좀 칼로리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 그 상태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류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또 피하셔야 되죠. 개인의 반응을 보시고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념 사용에 대해서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짜고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 상처를 자꾸 자극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음식 배출이 더 이제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수술 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고, 맵고 자극적인 양념이 위암 자체를 발생시키냐, 이건 아직 명확하게 근거는 좀 부족하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짜고 탄 음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부터, 수술하고 언제 정도부터는 약간 발그스름하게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대략 한 달?
길면 뭐 한 2달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셔서 이제 본인이 증상 봐가면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큰 바탕이고요. 네, 수술 후에는 좀 이 진행을 서서히 해야 되니까 좀 가볍게 대신 여러 번 드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네, 교과서에는 꼭꼭 씹어라 몇 번이냐 100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봐줘서 한 50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20번, 30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씹어도 덩어리가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이빨이 맷돌이 되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씹어지는 것들은 조금 잘라서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보시고 환자분들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잘 꾸준히 잘 실천하시면 네,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